지금 이 시간 누군가에겐 또 다른 밤이 찾아옵니다. 천년 전부터 계속된 인류의 유희,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한국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을 이런 술자리에서 보냅니다. 2008년엔 술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2.4%나 증가했죠. 술을 참 많이도 마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술자리에서 무기도 만듭니다. 폭탄주라고 들어보셨죠? 2가지 술을 섞어 만든 아주 지독한 술입니다. 원래 러시아 추운 지방에서 시작된 음주 문화라는군요. 한국인이 1년간 약 71병 마시는 소주와 1년에 약 80병 마시는 맥주를 섞으면 폭탄주가 됩니다. 폭탄주는 말 그대로 위험한 술입니다. 폭탄주라는 것은 단위 시간에 마시는 술의 양, 알코올의 함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을 따로 마시는 시간과 맥주와 소주를 한꺼번에 타서 마시는 폭탄주 경우는 따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단위 시간에 많은 알코올 함량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술은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약 20%는 위에서 흡수되고 약 80%는 소장으로 흡수됩니다. 술을 마시면 식도, 위 등 소화기는 물론이고 간세포도 손상됩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많이 마시면 인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결국은 술이라는 것은 인체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스트레스,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은 얼마나 해로울까요? 생후 7일 된 쥐로 알아봅니다. 생후 7일은 뇌세포가 연결망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죠. 한쪽 쥐엔 20% 알코올, 즉 술을 일주일 동안 먹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다른 쥐에겐 식염수를 주었죠.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 2 종류의 쥐를 2달 동안 기르며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2달간 쥐는 거의 다 자랍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이 되는 거죠. 일단 뇌가 발달하려면 신경세포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세포들이 생겨난 이후에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쥐 같은 경우에는 생후 7일째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신경세포가 만들어진 이후에 신경세포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시냅스 형성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에탄올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2달 뒤 술을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인지 능력을 보는 수중미로 실험입니다. 2 쥐는 달랐습니다. 식염수를 준 쥐는 안전한 곳을 쉽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은 쥐는 한참을 헤맸고 그러다 겨우 찾았습니다. 뇌세포를 보면 그 이유가 확실합니다. 술을 먹은 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세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두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알코올을 주입한 이후에 24시간, 48시간 이내에 저희가 뇌에서 많은 신경세포들이 한꺼번에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 빈 공간에 다른 세포들이 채워지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렇게 채워지고 외형상으로 봤을 때 몸무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크겠지만 그 뇌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됐던 그런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뭔가 불안하고 어떤 잘못된 구조적인 변화
또는 구조적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서 발달을 비교했습니다. 행동상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겁니다. 쥐가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50cm 높이에 쥐를 올려놓고 관찰해봤습니다. 왼쪽이 식염수를 먹인 쥐고 오른쪽이 술을 먹인 쥐입니다. 왼쪽은 조심스레 움직이며 상황을 탐색하지만 술을 먹은 쥐는 극심한 불안에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단지 쥐에게만 일어날까요? 뇌 같은 부분은 혈액하고 뇌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거를 혈액-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의 이물질들은 걸러져서 못 들어오게 되는데 알코올이라는 분자적 특성은 그런 생체가 가지고 있는 배리어들, 그러니까 장벽들을 모두 뚫고 나갈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부분에서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그 알코올을 섭취하더라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특히 태아인 경우에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술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2만여 명. 여기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술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은 결국 긴 고통을 예고합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그녀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초당 10개가 넘는 어절. 1분에 100번의 저작 활동. 1분에 100비트의 소리가 더해진 그녀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포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미안해, 포기야. 내가 줄게. 괜찮아. 귀여운 몸짓에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아이를 사로잡습니다. 포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생생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다름 아닌 목소리입니다. 갈게. 귀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성인 두 사람이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안해, 포기야. 내가 줄게. 괜찮아. 미안해, 포기야. 내가 줄게. 괜찮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앙증맞은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그 어린 목소리 하려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좁혀져야 되겠죠. 제가 좀 약간 퍼지는 소리고, 그래서 좁히면서 그 아래 배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고음을 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주 좁게 만들어서 가는 소리를 내니까 이제 체력 소모가 많죠.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이런 소리를 내야 하는 거니까. 이 세계에 어둠의 목소리를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스터의 로켓단 나 로사. 나 손오공 에너지파. 선호국 네가 아무리 용 써봐야 내 섹시한 목소리엔 무너질걸? 에이, 웃기지들 마. 내 목소리도 아직은 청정하다고. 근데 하이디는 궁금해요. 제 목소리를 내는 성우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요? 이런 어리석긴 인간의 음성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냐고. 천의 목소리를 가진 성우. 그들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 걸까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걸까요?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시경 카메라로 관찰해보죠. 내시경 카메라를 콧 속에 넣고 따라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면 후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 후두에 있는 성대입니다. 폐에 있던 공기가 기도를 타고 올라오면 부딪혀 진동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 성대가 소리를 1초에 몇 번 들으면 진동하느냐에 따라 가슴이 소리가 활짝 달라집니다. 열리는 듯하다. 네 개의 발성기관에 의해서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폐에서 발생기라 그래서 이제 폐에서부터 공기를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후두, 목 안에 있는 후두가 진동을 하면서 진동기라 그래서 진동을 해서 음파를 만들고요. 성대가 진동해 음파를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해 목소리에 높고 낮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라 남녀 목소리 그 차이가 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먼저 공기를 남자의 마시며 소리.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1초에 가슴이 150여 번 활짝 진동합니다. 열리는 듯하다. 여보,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번엔 우리 꽃 1초에 보러 200여 번 가요. 진동했습니다. 벚꽃이 너무 예쁘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통이 작고 줄도 가늘고 그러니까 높은 음을 내는데 첼로 같은 경우는 통이 크고 줄도 굵죠. 그러니까 낮은 음을 내는 것처럼 남자의 신체 구조상 성대는 길이가 길고 넓고 두껍고 그다음에 이 인두강 통이 아주 크고 넓죠. 그러니까 굵은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가 가늘고 얇고 짧고 그리고 통이 좁고 그다음에 짧기 때문에 이제 높은 음을 만들게 됩니다. 성대의 모양을 비교해 보죠. 엄마 배고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애비야, 갑자기 맛나는 고기가 먹고 싶구나. 우리 오늘은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할까?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성대의 길고 짧음, 그리고 성대 근육이 단단하냐, 느슨하냐에 따라 남녀노소 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깐난 아기들의 목소리는 깐난 아기들은 이제 후두가 아주 위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대나 그게 작고 인두강이 작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이 좀 느슨해져 있고 약간 약해져 있고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우분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 자체는 내가 성대나 후두를 그다음에 인두강을 조절을 해서 그런 아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은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일상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